자,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종목 상담으로 좀 바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 보면 앵커님 파이팅! 이렇게 저에게 응원을 좀 외쳐주시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전문가님들이 어떠한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최병건 대표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명품 사랑님께서 저희가 이제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천보에 관련해서 주셨습니다. 19만 7,500원 비중이 세네요. 50%입니다. 금일 매수 앞으로 이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천보 정말 잘 가죠. 천보로 인해서 뭐 에코프로 IBM 뭐 등등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상당히 이제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비중이 50%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예, 일단 천보는 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네. 전략 자체는 지금 그 종목 선택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대부분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리면은 너무 한꺼번에 선택을 많이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 뭐하고 이어지냐면은 시세가 분출될 때 내가 이 종목을 안 사면은 이 종목은 계속해서 날아갈 것이다. 계속 상승을 해버릴 것이다. 이런 그 어떤 뭐 좀 불안감이랄까 이런 게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점에 잡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중간에 상승을 하더라도 중간에 조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증시가 약세를 탈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50% 비중을 높게 사셨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 다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8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를 기준을 잡으시고 요 정도 아래로 하락을 더 한다라면은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십시오. 줄이셨다가 종목을 포기하지 마시고 16만 원대나 17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에서 저점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대응을 안 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 심적인 고통이랄까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뭐 괜찮은데 너무 높게 사셔서 그걸 좀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보에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정말 많으신 분들께서 종목을 좀 올려주고 계시네요. 우리 이 상스응님께서 주셨네요. 다산네트워크 13,600원 2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5G 관련주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부 정책주라고 하죠. 해상폭력주를 비롯해서 5G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으로 보자면 이 5G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 수혜가 예상이 되고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겠다라는 정부에서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중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말은 중기적인데 네네.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다산 네트워크가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할 때의 그 앞쪽의 진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분명히 오를 때도 있지만 조정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 조정을 거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5일선이나 11선 즉 단기 이평선에서 바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7월 말에 조정을 거칠 때도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로 조정을 받다가 21선에 부딪히자마자 바로 급등세를 탑니다. 그리고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 때문에 조정을 거치거나 하락을 할 때도 21선을 잠깐 이탈했다가 빠르게 매수가 유입되죠. 앞서 제가 그 방송 중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잘 오르는 주식은 조정을 오래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과도하게 단기간에 거쳤다 싶을 때는 빨리 매수가 들어와서 그걸 빨리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8월 중순에는 21선 아래로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금방 반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등을 해야 될 자리에서 자꾸 조정을 거치죠. 그러면은 이제 힘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하락을 할 만한 주식은 아니지만은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중기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오를 때까지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반등 시 비중을 줄여놨다가 저점에서 다시 늘린다든지 이런 식의 기술을 좀 발휘하시면은 좋은 대응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고 계시네요. 한번 볼까요? 저희가 또 지금 딱 보이네요. 스페코에 관련해서 저희가 볼까요?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셨던 이러한 종목이었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스페코 1250원 20%입니다. 지금 스페코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이게 북한과도 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또 오늘 장중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란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관련해서 뭐 협력을 재개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참 이란은 우리가 이 WTI라고 하죠. 선물에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슈를 주더니 북한과 또 뭘 하나 봐요. 스페코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스페코는 사실 우리가 대표적인 전쟁 관련주로 꼽는 빅텍하고 스페코 2인방이거든요. 그런데 스페코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빅텍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한번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빅텍하고 차트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 버리는데 스페코는 거기서 한 번 더 상승을 했죠. 그 배경이 이제 실적 증가였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통 일반적인 주가의 수준이 3,000원, 4,000원대였었어요. 그 정도 선에서 주봉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티가 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3,000원, 4,000원, 많이 오를 때 5,000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실적 증가를 통해서 12,000원, 13,000원대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기는 사실 실적 부분이 이제 힘이 좀 다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종목은 전쟁 관련주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라크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탁 터지면은 거기서 단기간에 급등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매도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들고 기다리시다가 뭔가 전쟁 이슈라든지 관련 이슈가 떠가지고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은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것보다는 반등 시 매도 형태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저희가 제대로 매매 타이밍을 갖지 못한다면요. 수익을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시간 전략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이 명품 멘토 최병곤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지금 들어와 주세요. 종목 상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실시간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최병곤 대표님께서 명품 멘토 처럼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내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한 분만 더 볼게요. 쭈리니님께서 이쁜 앵커님, 멋쟁이 대표님, 저 좀 살려주이소. 한솔케미칼 15만 7천 원 비중 30%입니다. 우찌를 쓸까요? 라고 주셨는데 한솔케미칼에 관련해서 비중이 30%입니다. 현재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그래도 소재 본격화한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중장기적인 전망은 밝습니다. 이 종목은 그동안 성장을 계속 해왔고 향후에도 이제 앞으로 성장을 계속 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5월, 6월, 7월, 8월까지 연속으로 4개월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종목은 아무리 좋아도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중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개별주들처럼 이슈를 가지고 단기간에 급등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법칙을 더 잘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18만 원권의 고점을 찍고 한번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반등을 했지만 역시 이 고점을 못 넘겼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진행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종목들은 이 박스권 하단 가격대인 15만 원대 이하 쪽에서 매집을 해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매수가 이미 좀 높게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길게 가실 것 같으면은 괜찮고 좀 단기간에 대응을 하실 것 같으면은 반등 시 16만 원이나 16만 5천 원 선에서 일부 비중을 줄였다가 조정을 줄 때 저점에서 다시 재매입을 하는 이런 대응을 하시면은 대응하시기가 무난하다. 그래서 중장기 흐름은 괜찮은데 단기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중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이 흐름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명품 멘토 최병곤이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들어와 주세요. 저희와 계속적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